3일 급락 후 무슨 일? 시장은 불안.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장이 3일 급락했잖아요. 뭐 2%, 3%, 3거래일 연속 뚝뚝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침체 어떤 징후가 시장에서 포착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실업률이 4.3%까지 올라가고 구매관리자 지수가 50 이하로 뚝뚝 떨어지면서 미국 경제의 침체의 늪은 점점 다가온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바닥에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요.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된다. 9월에 하면 안 된다. 8월에 땡겨서 해라. 심지어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긴급하게 개최해서 많게는 0.75%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은요. 그야말로 3거래일 연속 쭉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3거래일 후에 시장은 반전의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이것부터 보시죠.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입니다. 일명 공포지수입니다.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포가 커진다는 지수거든요. 지난 8월 5일에 38.57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때는요. 이게 65.58까지도 올라갔습니다. 65.58까지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러다가 진짜 경기 침체 상황이 터지면서 닥한 버블의 위험처럼 그렇게 뻥 하고 터지는 것 아니냐. 시장은 진짜 우려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시아 시장이 박살이 나고 유럽 시장이 했다는 순서대로 졌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3거래일 후에 지금 8월 6일 오늘 새벽장을 보니까 새벽장이 달라졌습니다. 공포지수 떨어졌고요. 실제 변동성 지수가 24.39로 떨어지면서 38.57에서 24.39까지 빠졌으니까 이게 적어도 27.38% 공포 지수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 시장은 뭐 얼씨구나 좋다 했겠죠. 실제 시장은 얼씨구나 좋다 합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를 보면 1.03% 166.78 올라갔습니다. 16,366.86으로 마감했고요. 또한 말입니다. 대형주 중심인 S&P 500도 1.04% 올라가고요. 53.7이 올라가면서 5,204.03으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지수 0.76이 올라갔습니다. 294.39가 올랐고요. 38,997.66으로 마감했습니다. 뭔가 회복의 기운이 느껴지죠. 시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공포감이 조성이 돼서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을 잘 보고 있으면 그래프를 잘 보고 있으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여러분 보세요. 다우산업지수만 하더라도 떨어졌던 주가가 출렁출렁되면서 올라가더니 장막판에 또 완전히 공도박질 쳤습니다. 장막판에.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도 장막판에 공도박질 쳤고요. 마찬가지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장막판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공포감이 시장에서 다 사라졌지 않다는 뜻이 3거래일 연속 떨어지고 미국의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 최악이지만 비제조 구매관리자 지수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가 좀 좋아지니까 지금 그래 나도 한번 사볼까 하는 기술적 반등에 가깝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기술적 반등은 또 언제든지 폭락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아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침체라는 지표가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은 또 한 번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시장은요 지금 안정을 찾았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하다. 시장을 그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회복한 게 찔끔찔끔이에요. 4,567.57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뭐가 그렇게 좋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요. 저는 여러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 올라간 게 겨우 말입니다. 1.06이 올라갔습니다. 48.12가 올라갔어요. 별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별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이게 아직까지 시장을 완전히 보기에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반도체의 대장주라고 하는 엔비디아 주가 104.25입니다. 3.78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떨어질 때는 왕창 거의 100m로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마감 지수가 100.92 이렇게 마감했고요. 그런데 많이 안 올라갔잖아요. 고점 대비 135.64달러에 비하면 104.25달러는 아직까지 회복은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뭐가 좋아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떨어졌고요. 0.97이 떨어졌고요. 지금 2.04가 빠져서 0.97이 떨어졌거든요. 207.23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워렌 버핏이 엄청난 주식을 내다 팔았으니까 애플 주가는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애플은 또 빠졌다. 그러면 테슬라는 오르긴 올랐는데 0.88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200이 무너졌다가 200.64를 기록을 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여전히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또 지표가 잘못이 아니죠. 지표가 나왔는데 그 지표가 침체 지표가 나오면 시장은 굉장히 흔들릴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우리 시장도 테슬라가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면 우리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 2차 전지도 마찬가지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말입니다. 애플 지금 뭐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가전이나 전자나 LG나 LG이노텍은 어떻게 될까요? 뭐 그렇게 많이 회복되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보죠. 엔비디아가 오르지만 찔끔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찔끔 오르고 말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시장에 또 다른 호재가 생기면 달라질 수가 있지만 현재까지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많이 변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오늘도 변동성 굉장히 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생업에 계속 열심히 종사하면서 또 현금을 쌓자. 우리가 한번 분노의 매수를 해봤잖아요. 저는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분노의 매수를 했습니다. 분노의 매수가 그게 바로 분노의 매수입니다. 앞으로 그 분노의 매수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위기감은 커지고 저는 그 커지는 위기감이 점점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든 그 이유든 돈을 많이 풀었고 실적이 뒷받침돼 주지 못하면 저는 무너질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자 앞에 장사 있습니까? 이자 앞에 장사 없습니다. 소비 안 합니다. 결국은 소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계속 돈 푸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시장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